실무자는 왜 원가 관리에 실패하는가?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기민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본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반적인 실무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자문이나 계약상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정확한 법적 해석이나 실무 적용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같은 원가 관리도 고객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바로 PM과 CM 관점의 차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념 차이가 아니라 실무 방식, 보고서의 톤, 판단 기준까지 전혀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현장에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민간 디벨로퍼는 이걸 줄이면 수익성이 얼마나 좋아지나요를 묻고 공공발주처는 예산이 왜 늘었는지 근거를 주세요를 요구합니다. 같은 부위 제안서라도 누가 받느냐에 따라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각 고객이 가진 목표와 리스크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PM, 즉 민간 디벨로퍼의 관점입니다. PM의 최우선 목표는 ROI, 즉 투자 수익률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는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최적화하는 전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외장재를 고급 사양으로 하면 초기 비용은 늘지만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 결과적으로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설계 간소화를 통해 마감 공정을 줄이면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이로 인해 금융이자가 절감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개선됩니다. PM에게는 얼마가 드느냐보다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PM 대상 보고서는 반드시 LCC, 즉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나 캐시플로우 시뮬레이션, V 수익 분석을 포함해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반대로 CM, 즉 공공발주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의 적정성과 근거, 그리고 투명한 집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SOC 사업에서 설계 변경이 발생했는데 VE 없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변경의 근거가 없었고 통제 기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CM에게는 예산을 얼마나 줄였느냐보다 왜 그렇게 됐고 어떤 근거로 조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 업무에서 보면 공공발주처 보고서는 근거 자료, 변경 이력, 산정 기준을 중립적 문서 형식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법적 계약적 기준에 맞는 정량적 표현이 좋습니다. 이제 PM과 CM의 관점을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이 두 시선은 목적도 다르고 보고 방식도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리스크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차이는 목적입니다. PM,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수익성의 극대화가 목적입니다. 쉽게 말해 얼마나 벌 수 있느냐가 핵심이죠. 반면 CM, 즉 건설 사업 관리에서는 예산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얼마에,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주요 지표입니다. PM은 ROI, 즉 투자 수익률, 자금 회수 기간이 핵심 지표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빨리 회수되는지를 따지는 거죠. 반면 CM은 단가 기준, 근거 분석, 공정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자료가 있어야 하고 누구에게도 떳떳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보고 방식입니다. PM은 주로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제한식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이런 수익이 예상됩니다. CM은 철저하게 근거 기반 분석형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단가는 이렇게 산정됐고 이 자료가 그 증거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차이입니다. 마지막 차이는 리스크입니다. PM은 시장성, 금융 조건 같은 외부 환경 변화가 리스크입니다. 반면 CM은 감사, 계약 문제, 감사원 지적사항 같은 행정적 리스크가 큽니다. 그래서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 관리자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데이터라도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전혀 달라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외장재를 석재에서 금속 패널로 바꾸는 V 제안이 있다고 해봅시다. 같은 내용이지만 입장에 따라 말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PM에게는 공사비는 3억 줄어들고 공사 기간도 단축됩니다. 금리 5% 기준으로 금융비용 약 2천만 원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CM에게는 공사비 절감 효과 3억 원 중 단가 기준 2억 5천만 원, 공정 간소화로 5천만 원입니다.
VE 보고서, 설계 변경 내역, 시공성 검토 자료 첨부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객의 목적에 따라 원가 관리 전략은 완전히 달라진다. 둘째, PM에게는 수익 중심, CM에게는 통제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셋째, 좋은 원가 관리자는 숫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고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고객의 언어로 설계된 원가 관리, 그게 실무 현장에서 신뢰받는 전략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전략을 운영하는 원가 관리자 본인의 역량, 즉 어떤 기술과 감각이 필요한지 현장에서 진짜 쓰이는 4가지 핵심 역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무자는 왜 원가 관리에 실패하는가? 오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